아내의 차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처리를 마친 뒤 사고 장면을 보려고 블랙박스를 확인했죠. 그런데 차 안에서 낯선 남자와 아내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날 제가 먼저 안아서 놀랐어요. 조금 난 가만히 있었잖아. 힘들어 보여서 위로해 준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럼 나 또 힘든 척 해야 해? 왜요? 또 안아달라고요? 둘이서 웃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사고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토목 관련 회사에서 일했고 현장 출장과 장기 지방 출장이 잦았습니다. 아내의 월급은 평균보다 훨씬 많았고 제 월급은 평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아내는 가끔 제 월급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당신은 참 욕심이 없어. 그렇게 벌어서 언제 집 넓혀? 장난처럼 들렸지만 저를 조금 답답하게 보는 건 느껴졌습니다. 5살, 3살 두 아이는 제가 주로 돌봤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퇴근하면 저녁을 차리고 아이들을 씻겨 재웠습니다. 아내가 대출금과 생활비를 더 많이 책임졌으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몫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장기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아이들과 현관 앞에서 기다렸죠. 아이들이 엄마하고 뛰어나가 안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 부부도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현장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서 다른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보험 처리를 마친 뒤 차를 두고 회사로 갔고 회사 차량을 타고 그대로 지방 출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궁금해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사고 장면을 찾다가 며칠 전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먼저 안아서 놀랐어요. 조금 난 가만히 있었잖아. 선배 힘들어 보여서 그런 거예요. 너무 오해하지 마요. 그럼 나 또 힘든 척 해도 돼? 왜요? 또 안아달라고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다음날 녹음에는 이런 대화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늦게 끝나지? 네, 이 시간에 집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느니 그냥 여기 있으려고요. 그럼 저녁은? 선배 혼자 두면 또 술만 마실 거잖아요. 제가 같이 마셔줘야죠. 나 때문에 남는 거야?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둘은 또 웃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 더 들어봤습니다. 잠자리를 가졌다는 증거도 둘이 입을 맞췄다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소리밖에 없으니 어디까지 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들어도 평범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의 대학 선배이자 직장 상사였습니다. 최근 그 선배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면서 이혼했고 아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아이들을 재운 뒤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선배랑 어떤 사이야? 아내의 표정이 바로 굳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해한 거면 설명해줘. 정말 아무 일이 없었다면 나도 그걸 믿고 싶어. 그런데 계속 둘이 같이 출장 다니고 술 마시는 건 힘들 것 같아. 그 사람과 거리를 두든지 그게 어렵다면 이직도 한번 생각해줘. 돈 조금 덜 벌어도 괜찮아.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만 줄었으면 좋겠어. 저는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게 아니라면 속이 쓰려도 이번 일은 가슴에 묻고 넘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화를 냈죠. 할 일이 없어서 내 블랙박스까지 몰래 뒤졌어? 못 믿게 만든 건 내가 아니잖아. 내가 돈 덜 벌면 대출금은 누가 갚는데 당신 월급으로 내 식구가 사라져?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월급으로만 보면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플 때 밤새 안고 있던 시간도 엄마를 찾으면 우는 아이를 달래던 시간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통장에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문을 열었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현관에 아이들 신발이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아이들 옷도 사라졌고 매일 안고 자던 인형과 칫솔까지 없었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데려갔어. 이혼할 거니까 더 연락하지 마. 아침까지만 해도 제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갔던 아이들이 저녁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분노가 치밀다가도 아이들이 아빠를 찾고 있을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부부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해도 좋으니 아이들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며칠 뒤 집으로 이혼 소장이 날아왔죠.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들을 안 보여줄 경우 면접교섭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신청하는 것조차 망설였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닌데 법원에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순간 정말 우리 부부가 끝난 걸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서로 법으로 맞서다 아내가 돌아올 마지막 길까지 막아버리는 건 아닐까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들을 보기 위해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신청했습니다. 결정까지 거의 3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첫째 생일이 지났고 영상통화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죠. 장난감은 그대로인데 아이들만 없었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안 보러 가는 게 아니야. 들을 사람도 없는 방에서 혼자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다가오면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첫째가 열이 나. 둘째가 감기에 걸렸어. 오늘은 애들 컨디션이 안 좋아. 한두 번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또 법원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면 아내가 정말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내가 그 선배와 정리하고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아이들하고 다시 저녁을 먹고 전처럼 한 집에서 잠들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아내보다 먼저 아이들이 저를 잊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가족을 지키는 건지 이제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착하기만 했습니다. 야망도 없고 더 좋은 자리로 가겠다는 욕심도 없었습니다. 둥글고 순한 두부상 얼굴로 늘 사람 좋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미련한 두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밥 잘 챙기고 집안일도 알아서 했습니다. 제가 출장 가도 집 걱정할 일 없으니 그냥 살았습니다. 저는 더 큰 현장과 승진을 원했고 주말에 불러 나가도 참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월급이 적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랑 놀 시간이 있는 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평생 저 정도로 만족하면서 살겠구나. 그러던 중 대학 선배이자 제 직장 상사가 이혼했습니다. 선배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배와 술을 마시면서 그 여자를 욕했습니다. 선배같이 능력도 있고 꿈도 있는 사람을 두고 어떻게 바람을 피워요? 현장에서도 다 선배만 믿고 따르잖아요. 선배는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요. 말하면서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서 웃으며 아이들과 노는 남편보다 현장에서 사람들을 지휘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하는 선배가 훨씬 멋져 보였습니다. 어느 날 선배가 술을 마시다가 이혼 이야기를 하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선배를 먼저 안아줬습니다. 선배는 놀랐는지 몸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선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가 먼저 장난을 걸었습니다. 어제 제가 갑자기 안아줘서 놀랬어요. 조금. 난 가만히 있었잖아. 힘들어 보여서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럼 나 또 힘든 척 해야 해. 왜요? 또 안아달라고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 뒤로 분위기가 달라졌죠. 지방 출장에서 토요일 늦게까지 일이 있으면 집에 가지 않고 그냥 현장 근처에 남았습니다. 선배와 저녁도 먹고 술도 마셨습니다. 저는 그게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는 이혼으로 힘들었고 저는 집에서 답답한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힘든 사람끼리 술 한잔하고 서로 기대고 위로하다가 한번 안아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잠깐 안아준 게 법적으로 잘못된 거나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던 주말 갑자기 현장에 나갈 일이 생겼고 집 앞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세워두고 회사 차량으로 지방 출장을 다녀왔죠. 며칠 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수고했다는 말보다 블랙박스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현장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왔는데 할 일이 없어서 제 차 안의 대화를 몰래 다 들었다는 게 한심했습니다. 거기다 선배와 거리를 두라니 이직을 생각해보라니 훈계까지 했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겨우 하는 사람이 내 일에 대해 뭘 한다고. 돈을 조금 덜 벌어도 된다는 말에는 더 화가 났습니다. 대출금과 생활비도 제가 더 많이 냈습니다. 남편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돈이 부족해지면 결국 더 벌어와야 하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잠자리가 끊긴 지도 오래됐습니다. 두부처럼 생긴 남편을 보면 미안함보다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 선배와의 사이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그렇게 내가 선배랑 무슨 사이가 되길 바란다면 당신 말대로 정말 선배랑 만나줄게. 내가 먼저 가정을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밖으로 밀어낸 거야.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가기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돈도 더 잘 벌었고 아이들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남편에게 두면 남편이 계속 아이들을 핑계로 저를 붙잡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이들이 남편처럼 욕심도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으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말하자 선배가 일정을 조율해줬습니다. 저는 평일에 휴가를 냈고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계속 아이들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사람인데 굳이 제 시간을 맞춰가며 남편 뜻대로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국 면접 교섭권을 신청했고 아이들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냥 안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기침해도 병원에 갔습니다. 약속이 잡힌 날에는 진료 확인서를 보내며 아프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괜찮으면 둘째가 아프다고 했고 둘 다 괜찮으면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앞으로 저와 살 겁니다. 그리고 남편 말대로 제가 선배와 정말 만나게 된다면 언젠가는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아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앞으로 같이 살 사람에게 아이들이 정을 붙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가끔 찾아오는 아빠가 아니라 매일같이 살아줄 아빠이니까요. 아내는 선배의 결혼을 위로하다가 정작 자신의 결혼도 끝내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진실을 알고 싶었고 진실을 알고 난 뒤에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아내가 돌아올 가능성과 아이들을 되찾을 시간을 동시에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이 가정을 무너뜨린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두 사람은 다시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꼰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굳이 잘못한 게 있다면 아내가 조금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회사 생활을 하면 뭐 남녀가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뭐 손도 잡을 수 있고 뭐 포옹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둘이서 술 마시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가장 큰 거는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이 있는 거고 그게 뭐 크게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여기서 나오는 여성분도 딱 불륜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지금 남편하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새아빠도 뭐 좋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친아빠의 자리를 대신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회사에서 뭐 남녀가 따로 술을 마시고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과연 사회생활로 생각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조금 위험한 건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